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수억 달러가 은행 창구도 스위프트 전문도 없이 그냥 블록체인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커피 한 잔 값보다 싸고 처리 시간은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는 것보다 빠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인공 바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롤러코스터를 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루한 은행 계좌도 아닌 그 절묘한 중간 어딘가에서 세계 금융의 판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뒤집고 있는 그 친구들 말이죠. 끝까지 보시면 오늘 커피값은 충분히 건지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이 도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블록체인 위에서 달리지만 달러처럼 얌전한 디지털 토큰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번지점프 선수라면 스테이블코인은 한 달러 1토큰이라는 규칙을 지키며 묵묵히 뛰는 마라톤 선수에 가깝습니다. 발행사는 이용자가 맡긴 달러 예금 머니마켓 펀드,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만큼의 토큰을 온체인에서 발행하거나 소각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USDT와 같은 친구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1토큰 대 한 달러를 유지합니다. 시장의 절대 다수가 이 방식을 씁니다. 두 번째는 암호자산 담보형으로 DAI가 대표 주자인데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과잉 담보로 잡아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정성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좀 문제가 있었던 알고리즘형인데요. 준비금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다소 야심찬 시도였습니다만 2022년 UST 대폭락 사태 이후 규제 리스크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퇴장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시장 규모를 보시면 눈이 좀 커지실 겁니다. 2026년 5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2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 이 중 테더 하나가 전체의 무려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시장의 약 99%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 각국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달러의 패권은 건재하다 못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왜 등장했을까요?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려다가 결제 수수료가 커피값보다 비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존 민간 암호화폐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단기간에 수십 %씩 가격이 출렁이는 변동성 때문에 화폐의 기본 3기능인 가치 저장, 교환 매개, 계산 단위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수수료와 처리 속도가 동시에 폭주해서 소액 결제나 기업 간 채권 채무, 정산 수단으로는 사실상 낙제점이었던 거죠. 이 공백을 채운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트레이더와 기관 투자자들은 변동성 높은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달러 가치에 즉시 피벗할 수단이 필요했고 거래소 랜딩 프로토콜 파생 상품 플랫폼 역시 안정적인 달러 표시 토큰을 담보마 진결제 기준 자산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전통 금융의 참여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11개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을 결성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F를 발행하고 자국 내 송금 거래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향후 자금 조달 공급망 금융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은행 결제 회사 빅테크가 민간 코인의 변동성을 감당하는 대신 규제 친화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게요. 운영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용자가 달러를 입금하면 발행사가 동등한 수량의 토큰을 블록체인에 민팅하고 이용자가 토큰을 상환하면 소각 후 달러를 돌려줍니다. 발행사는 그 사이 준비금을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로 굴려서 이자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테더 등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이미 한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인 약 125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도 아닌 민간 디지털 자산 발행사가 중형 국가 수준의 국채 투자자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이쯤 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 시장의 VIP 고객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결제 시장 침투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베인앤컴퍼니 기준으로 월간 결제 규모가 무려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 타이거 리서치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이미 비자 결제량을 상회했습니다. 비자는 USDC를 활용해 카드 결제 정산을 처리 중이며 연간 환산 46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정산을 달성했고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상거래 결제와 디지털 지갑 송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NH농협은행이 온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공동 설계 중입니다. B2B 결제, 크로스보더 송금, AI 에이전트 결제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지금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특수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레일의 핵심 부품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 결제 송금 인프라의 교체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이미 비자를 넘어선 지금 스위프트와 코르스은행 네트워크를 일부 대체하는 24시간 저비용, 실시간 결제 인프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업 재무 구조의 변화입니다. 베인앤컴퍼니는 월간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결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 재무팀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운영자금 수단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현금성 자산 일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재무 구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러 패권의 민간 확장입니다.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이미 한국을 넘어선 지금 달러 패권은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민간 결제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달러가 더 깊숙이 세계 경제를 관통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금융 포용과 자산 토큰화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와 지갑 앱만으로 신흥국저 개발국 국민도 달러 기반 금융 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채권 펀드 송장까지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며 디파이와 AI 에이전트 경제 기본 결제 레이어로 기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CBDC 즉 중앙은행과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입니다. EU와 미국, 한국 등의 디지털 자산 관련법이 그리는 미래는 규제된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경쟁하고 보완하는 다층적 구조입니다. 어느 하나의 완전한 승리보다는 영역을 나누며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속도와 규모는 각국 규제 도입 시점, 달러 외 통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가 실물 경제 깊숙이 파고드는 흐름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조류가 됐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사촌도 은행의 경쟁자도 아니다. 그것은 달러가 블록체인을 잇고 전 세계로 출근하는 이야기다. 아, 그런데 혹시 이 영상 보면서 이거 꽤 쓸만한 정보인데? 라고 느끼셨다면요, 그 감동을 좋아요 버튼 한 번으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 버튼은 뭐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안 누르면 다음에 이런 꿀정보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뭐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죠.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제규어 오아시스를 찾아주시면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못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